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브릿지 경제신문사에 제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오랜만에 칼럼 중에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체크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방송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신문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세 중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주식 또는 파생 상품을 양도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요, 등기 여부에 따라 또 보유기간 장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을, 즉 토지라든가 건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최저 6%에서 많게는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6%, 15%, 25%, 38%, 40%, 42%, 45%, 즉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사실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세금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요, 납세 의무자들이 실수하는 사례들이 수십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 의무자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행하게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요,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무려 27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3일부터 서울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정이 되게 되면, 즉 그 지역마다 지정일과 해제일이 다른데요. 지정일부터 해제일 그 사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2년을 보유하고 당연히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해제가 됐다고 부동산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일과 해제일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만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정일과 해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지정일과 해제일 그 날짜를 확인해서 거주를 안 했다면 거주하고 팔아야만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인데요.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을 상대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거주용으로 보아서 주택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모아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입니다. 202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그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년도에 주택을 사가지고
뭐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취득했는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찾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요, 매매계약서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거짓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양도했습니다. 12억 원 미만일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업다운 계약서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거주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지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때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요,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보유하게 되면 1년에 4%씩이니까 3, 42,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고요. 2년을 거주해야 공제받습니다. 1년에 4%니까 8% 공제받겠죠. 만약에 1년 6개월을 거주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혀 안 되고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에 2%니까 6%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혜택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2년 거주할 필요가 없겠죠.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만이 혜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죠. 내가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할 때는 A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 A주택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A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안 돼서 1년이 지나지 않고 B주택을 취득했다면 A주택을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가 되기 때문에 A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칼럼으로 보실 분들은 브릿지 경제신문사 오피니언란에 외부 기고에 클릭하시면 25일 이후에 26일 날 신문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26일 이후에
브릿지경제 신문사를 통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칼럼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